제가 제일 좋아하는 차예요. 네 인생에 경제력 상관없이 단 한 대의 차만 가질 수 있다면 뭐 가질래라고 얘기하면 딱 제가 꼽는 차거든요. 옆에 이제 뭐 356도 있는데, 요 차는 페라리의 250 GT 베를리네타 루소라는 차예요. 에릭 클랩튼이랑 스티브 맥킨도 이제 갖고 있었던 차인데, 250 시리즈들을 페라리 250 그 시리즈를 보면 LM도 있고 GTO도 있고 GT도 있고 GT 베를리네타도 있고 SWB도 있고 LWB도 있고 차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같은 250 안에. 근데 이게 골 때리는 게 뭐냐면은 이 같은 250이라는 이름을 쓰지만 혹은 250 GT라는 그 하위 모델 이름까지도 같이 쓰지만 생긴 게 모양이 다 틀려요. 왜냐하면은 이때 당시에는 자동차를, 그러니까 페라리에서는 엔진하고 차대만 만들었고 위에 이제 우리 이제 바디 패널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부분은 코치빌더에서 생산을 했던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뭐 스카글레티에서 만들었느냐 아니면 피닌파리나에서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차의 이름은 같지만 디자인이 다 이제 다르게 생긴 거죠. 그래서 그 모델 구분하기가 굉장히 이제 힘든 모델인데, 요 모델 같은 경우에는 피닌파리나에서 아마 디자인을 제가 한 걸로 알고 있어요. 250 시리즈 중에 제일 이쁘게 생겼고 제일 멋있게 생겼고 앞에도 제일 길게 생겼어요. 네. 다른 250 시리즈는 앞이 좀 뭉툭하고 좀 짧은 편인데 루소는 그나마 좀 앞쪽이 좀 더 매끈하고 새끈하고 아주 섹시하게 생겼죠. 이 차는 제일 비싸게 거래됐던 차가 한 350억 정도의 거래가 됐다고 해요. 근데 지금 시세는 뭐 많이 내렸대요. 많이 내렸는데도 한 20억 정도 하더라고요. 전체적인 생산 대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희귀한 차인데, 이 차는 제가 제일 좋아하고 언젠가 뭐 지금 생에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예, 언젠가 경제적인 여력이 된다면은 꼭 갖고 싶은 차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예전에 이제 탑기어에 한번 소개가 된 적이 있어요. 전쟁 이후에 2차 대전 이후에 비행기 엔진을 제조하던 회사들의 경영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독일에서는. 왜냐하면은 전쟁 끝나고 나서 이제 패전국이었기 때문에 독일에서는 이제 군수 장비를 생산을 하려면은 무조건 연합국의 허가를 받고 생산을 해야 되는데, 군비가 확장되는 거를 연합군 쪽에서는 굉장히 경계를 했다고 해요. 예, 그래서 BMW 같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뭐 문 다 닫고 후라이팬도 만들고 뭐 식기도 만들고 뭐 이런 것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때 BMW가 만들어 놓은 엔진, 아마 이게 12기통 엔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엔진을 올린 자동차입니다. 브루투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이 차는 여기 한 대밖에 없는 차예요. 이게 제레미 클락슨이 옛날에 진행을 하던 시절 탑기어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제레미 클락슨이 뭐라 그랬냐면, 자동차라는 이름을 가진 기계 중에 가장 극악무도한, 진짜 무슨 텍사스 전기톱 연쇄살인마 같은 차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뭐 그럴만도 한 게 저 안에 들어간 것 자체가 비행기 엔진을 차에다 갖다 넣어놨으니까, 예, 뭐 운전 조종성은 진짜 둘째 치더라도 저 출력이나 이런 게 뭐 어마어마했겠죠. 근데 더 골 때리는 거는 뒤에가 체인 구동 방식으로 돼 있어요. 예. 요즘 차들처럼 드라이브 샤프트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아까 혼다와 같은 체인으로 뒷바퀴를 굴리는 방식으로 돼 있죠. 요 차 옆에 보면은 같이 이제 전시가 되어 있는 게 뭐냐면 드라이버 자켓이 같이 전시되어 있어요. 여기저기 막 불 붙어서 구멍이 나 있는 드라이빙 자켓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차는 지금 옆에를 이제 엔진 헤드의 커버를 이렇게 열어놓은 이유가, 시동을 걸고 나서 각 실린더의 실하를 확인을 하려면은 저 구멍을 직접 열어봐야 됐대요, 사람이. 그래서 시동이 제대로 이제 걸리면은 저 뚜껑을 열게 되면 거기서 막 불꽃이 튀기 시작을 하는 거야. 엄청난 온도에 불꽃이 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 진사임에서는 이 차를 가지고 이제 가끔 이벤트를 하는데, 그 이벤트 중에 하나가 저 실린더의 저 밸브 뚜껑을 열었을 때 나오는 그 불꽃을 가지고 구워주는 소세지가 있어요. 그 소세지를 또 따로 팔기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브루투스 같은 경우도 다른 곳이 아닌 여기를 가야만 볼 수 있는 차고, 또 이 시절에 이런 차들이 많았거든요. 피아트에서 만든 멤피스토펠레, 예, 그런 차도 그랬고, 그 다음에 복스홀인가, 예, 거기서 만든 차들도
전투기에 들어갔던 엔진을 갖다가 그대로 자동차에 이식을 해가지고 만들었던 기록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거 보면은 유럽의 이 자동차 산업이 그 어떤 도전했던 과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이제 굉장히 재밌다라는 거를 알 수 있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벤츠를 모아놓은 장소예요. 뭐 지금 보이는 게 이제 SL 시리즈인데 SL이랑 그다음에 SL 그 기반으로 만든 이제 스파이더 시리즈고, 뒤에 있는 거는 뭐 그 저게 되게 어디 바다에 잠겨 있었던가 하여튼 뭐 그랬던 차라고 얘기를 해요. 유명한 사람이 탔던 차인데, 솔직히 SL은 거링도어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SL 굉장히 좋아했던 차인데 이게 전 세계 어느 박물관에 가도 다 있어. 그리고 실제로 돌아다니는 차들도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사실 좀 신비감은 좀 떨어졌습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근데 지금 봐도 저 바디의 모양 자체가 굉장히 예쁘고 멋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알고 있는 그 실버 에로우라는 거의 시작이 저 벤츠 SLR부터 이제 시작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기록에 따르면은 1934년에 그 열렸던 레이스에 벤츠가 출전을 하는데 무게를 못 맞춰서 밤새 그 하얀색이었던 페인트를 다 까내가지고 은색 철판이 나올 때까지 다 벗겨내고 나서 뭐 무게 규정을 맞춰가지고 다음에 레이스에 나갔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고, 그게 이제 실버 에로우의 그 어떤 시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그게 구라랍니다. 네. 그 영국의 이제 유명한 잡지죠, 클래식 앤 스포츠의 미스버스터라는 기사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1934년에 열렸던 그 경주에는 무게 규정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그 벤츠의 레이싱팀의 기술 책임자였던 사람의 그 자서전에 실리면서 나중에 이제 가공이 된 내용이 이렇게 많이 지금까지 불려졌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벤츠가 이 은색의 차체, 알루미늄 색깔의 차체를 생각을 하고 고안을 해서 레이스에 출전했던 이유는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해요. 무게를 줄이기 위함도 아니고, 이게 이제 그 스타트 라인을 지나서 한 랩을 돌고 나서 이제 피니시 라인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이렇게 딱 들어올 때 가장 눈에 띄는 색깔이 은색이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햇빛이 반사가 되면서 차의 형상 자체가 잘 안 보이고 진짜 이 날아온 화살처럼 보였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실버 에로우라는 별명이 붙었는데, 어쨌든 뭐 그 차 무게를 줄이기 위해 밤새 엔지니어들이 뭐 페인트를 벗겨낸다는 얘기는 그게 구라였답니다. 네. 저도 그 내용 알고 되게 충격을 사실은 많이 받았어요. 근데 뭐 나이 먹으면서 그런 것들 많잖아요. 뭐 산타클로스가 있느냐 없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독일 자동차 메이커에서 얘기하는 자기네들만이 갖고 있고 자기네들이 최초로 했다라는 기술 중에는 이런 구라가 섞인 기술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